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귀신이나 또 유령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아이들이요, 겁을 내지만 공포나 환상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무섭더라도 무서운 이야기를 자꾸 찾게 되는 이유를 보면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방어 기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런 아이에게는 뭐가 무서워 하고 이야기를 무조건 들려주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서서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 사연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는데요. 분명 동화 속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또 공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니까 좀 충분히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낯선 상황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이 바로 두려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괴물이라든지 마법 이런 것들을 현실하고 혼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나도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그 감정이입이 아주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다든지 어떤 위험에 처해지면 똑같이 그 두려움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상을 하다 보면 단순히 불안감이 그저 생겨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라고 미리 단정을 딱 지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행동도 흔하게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경험하는 그런 환상 이야기는요, 아이들의 상상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이 환상 이야기는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네. 하지만 또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무서운 이야기는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상 이야기가 주는 이득은 매우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이해하고 또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논리적 사고나 추론 능력을 키워가는 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상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런 상상력은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가정하고 상상을 한다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 방법을 탐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지, 사회성,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거든요. 더불어서 언어 발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도 풍부해지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될 테니 이런 환상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그저 무섭다고 해서 치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좀 바람직하겠군요. 네. 하버드 대학의 폴 해리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는요, 부드러운 환상 이야기, 또 귀여운 일러스트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야기의 깊이나 이런 환상성을 점차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가 무서운 이야기의 동화를 접하게 될 때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함께 이야기 속 요소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상상하기를 즐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속에 때로는 무서운 괴물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귀여운 요정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요소에 대해서 아이가 겁을 먹으면 다른 시각으로 상상해 보도록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 괴물이 사실 엄청 귀엽게 생겼을지도 몰라. 혹시 그 괴물은 쪼꼬림만 좋아하는 그런 괴물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무서운 요소를 좀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을 바꿔주시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들이 보여지는 그런 반응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그냥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음.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무서워하는데 이야기가 좋으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 해가지고 또 끌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 멈추고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시지 말고요. 아이 감정에 맞게 쉬었다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더 드린다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요, 그 연계된 대화를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장면이 재밌었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 어머님들께서 요 학년 되면은 아마 이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의 마법의 연필이라는 그림책은 많이 읽어주셨을 것 같거든요. 워낙에 베스트셀러라서. 근데 이제 이런 그 그림책을 읽는다면, 너가 주인공이라면, 또 마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또 마법 연필이 생긴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 이렇게 그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린 대화를 나눠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팁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는 가장 유념해 주셔야 할 것이 항상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주셔라. 무서워. 큰일 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 또 어떤 무서운 장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 해결이 되고 잘 극복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 아이들은 그 다음 책을 읽을 때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요소가 괴물이라 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션이 아주 귀엽게 구성이 된 그런 괴물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무섭고 징그러운 그런 그 그림보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나 이야기를 찾아서 읽어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무서운 동화책을 읽고 또 공포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마음껏 상상하고 또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나눠가다 보면 우리 아이의 내면도 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상하기라는 그 자체는요, 아이들에게 창의성, 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성향,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등, 그러면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다방면의 성장 기회를 주는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이 단순히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그런 역량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